이번에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네, 미국 대표팀이 이제 올림픽 평가전을 다 치렀습니다. 총 5경기를 치렀고 5경기를 전부 다 승리를 거뒀는데 이 한 경기 한 경기를 이제 보신 분들은 좀 불안한 감이 있는데 이런 음, 생각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바가 맞는지 동환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환 씨, 이 5경기를 쭉 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딱 요약을 할 수 아,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그래도 확실히 이번 미국 대표팀은 선수빨은 있다. 진짜 확실히. 음, 예, 원래부터 미국 대표팀이 뭐 시스템보다는 선수들의 역량을 좀 바탕으로 뭔가 좀 급조를 하면서도 이제 조직력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제 깨부수는 팀이었는데 확실히 이 르브론 커리가 같이 뛰는 효과가 네. 이거는 무섭다. 예, 일단 첫 음, 번째 인상 그거였고 두 번째는 조엘 엠비드는 문제가 많다. 지금 네. 대표팀에서는. 근데 이 요인은 저는 좀 양면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세 네. 번째는 이거 제가 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2030년대에는 미국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계속 따는 일이 있을까? 음, 2030년대도 제가 좀 늦게 잡은 것 같기도 해요. 예. 미국 농구가 이제는 음. 예, 딱히 우세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제는 정말. 예, 이것도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일단 그렇게 세 가지 인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도 네.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뭐, 음, 미국 대표팀의 전력이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음, 세계적으로 정말 레벨들이 많이 상향 평준화 됐구나를 저는 음, 느꼈던 바로 그런 거 같은데, 일단 르브론 제임스가 뭐 독일전도 그렇고 남수단전에서의 또 클러치 활약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일단 뭐 음, 캐나다 86대 72로 잡고 오히려 캐나다를 조금 수월하게 잡는 느낌이었고 호주는 좀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4쿼터에 좀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고 음, 세르비아도 요키치가 있기 때문에 좀 빡세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건도 쉽게 잡고 의외로 제가 영어로 돼 있을 때 이름을 아예 몰랐던 남수단한테 굉장히 고전을 하고 독일이야 뭐 또 워낙에 또 세계 무대에서 1등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힘들지 음.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승리를 거두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 네, 미국이 왜 경기력이 압도적이지 못할까? 여기는 하나는 봉호 씨 말대로 다른 팀들이 너무 잘해요, 이제는. 많이 예, 올라왔어요. 혹시 그 짤 보셨어요? 그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네. 그 당시 드림팀이 상대했던 NBA, 그러니까 상대 팀에 있었던 다른 나라 팀에 소속됐던 NBA 선수가 아, 예. 9명이었어요. 9명인가 네. 6명인가 제가 약간 기억. 그쵸. 근데 이번 올림픽은 앞두고 미국 대표팀 아닌 다른 나라 11개 팀에 소속된 NBA 선수가 51명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NBA가 탑 레벨이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도 탑 레벨, 다른 나라 팀의 탑 레벨 선수가 훨씬 많은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92년 드림팀을 폄하할 생각은 1도 없는데 네. 그때랑 난이도가 너무 달라요, 사실은. 음, 그래서 저는 이번 미국 대표팀의 어떤 평가전에서의 어떤 좀 압도적이지 못한 모습, 혹은 이제 올림픽 본선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건 더 봐야 네.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역시 92년이 최고야. 이거는 지금 현재 세계 농구의 흐름을 좀 반영을 안 한 생각이 음,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세계 농구 수준이 너무 올라갔고 저는 그러게요. 그걸 넘어서 네. 최근에 특히 미국 대 독일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네. 미국 농구 자체가 지금 무너진 거 아닌가?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볼 없는 움직임이나 조직력이 네. 미국 선수들이랑 레벨 차이가 너무 나요. 훨씬 잘해요. 네. 유럽 선수들이. 음, 그러니까 미국 선수들, 이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이건 미국 농구의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선수들의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게 지금 좀 미국 농구가 지금 많이 따라잡히고, 혹은 농구의 어떤 부분들에서는 미국 선수들보다 유럽 선수들이 훨씬 잘해요. 음, 진짜로. 진짜로. NBA 슈퍼스타들이 많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상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압도적이지 못한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아닐까 싶고 또 다른 문제는 제가 그 이제 이민재 기자랑 그 촬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필라델피아에 네. 르브론 제임스가 온다면 르브론 엠비드 조합 어떻냐 했을 때 네.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르브론이나 엠비드나
수비할 때 많이 뛰어다니지 못해서 이제는 다른 4명의 선수들이 많이 뛰면서 커버를 해주는 현재 상황이라 이 둘이 같은 팀에 있으면 5명 중에 2명이 그런 선수가 되면은 별로일 거다. 수비가 음, 되게 흔들릴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번 미국 대표팀이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르브론은 괜찮아요. 그래도 왜냐면 상대적으로 엔비드보다 더 뛰어다니는 거기도 하고 르브론은 공격에서 만회가 돼요. 그래서 마진이 플러스예요. 실질적으로는. 네. 르브론은 공격에서 그만큼 만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비에서 아낀 거를 공격에서 더 많이 써서 플러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면 오케이라고 보는데 엔비드는 둘 다 아니에요. 그러게. 예, 특히 독일전은 네. 미국 대표팀이 이번 올림픽에서 무너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나리오가 그려진 경기였어요. 음, 네. 예, 이게 왜냐면 저는 이게 세르비아한테는 미국이 고전 안 하고 독일한테는 고전한 이유가 여기 바로 네. 엔비드에 있다고 봐요. 이게 네, 뭐냐면 네. 독일 대표팀은 그 빅맨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공간을 제공하고 그 페인트 존을 프란츠 바그너가 슬링으로 몸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사이즈 네. 작은 미국 가드들을 폭격하고 컷하고 독일 이 조직력으로 다 페인트 존을 박살을 낸단 말이에요, 진짜로. 예, 그러다 보니까 엔비드가 독일 빅맨들 3점 던지려고 코너, 윙, 탑에 빠져나가 있는 거 따라가 있다가 페인트존이 뻥뻥 비는데 엔비드가 커버 음, 능력이 안 돼요. 네. 예, 여기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엔비드 자체가 이제는 그게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엔비드가 여름에 이렇게 경기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몸 상태가 제 생각에는 좋지 않을 거예요. 예, 음, 체력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컨디션이. 예.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수비가 너무 안 돼요. 엔비드가 있을 네. 때. 그리고 엔비드는 필라델피아에서 공격에서 잘하잖아요. 이 선수가 30점씩 그렇죠. 넣잖아요. 득점왕 네.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엔비드를 위한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로우 포스트 음, 공격뿐만 아니라 엔비드가 탑에서 볼 잡고 아이솔레이션 엄청 많이 하고 그러면서 파울 뜯어내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잘 쫓아내는 득점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다 제공하는데 미국 대표팀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커리 르브론도 있고 되게 네. 공간이 엔비드한테 탑 공간을 다 줄 수 없어요. 왜? 엔비드보다 잘하는 르브론 커리가 있는데 왜 엔비드한테 그렇게 해요? 엔비드의 팀도 그러네. 아니고. 그러니까 네. 엔비드가 순간순간 스크린 세팅에다가 받아먹거나 한 번씩 로우 포스트에서 공격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로는 이 선수의 파괴력이 다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엔비드에게 익숙한 환경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게. 항상 자신을 위한 세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드는 이번에 공격도 그냥 애매하고 수비는 사실은 코트를 넓게 쓰는 상대팀들한테 공략 대상이 되고 저는 사실은 그래서 미국 대표팀이 만약에 선발 라인업을 강화하고 싶으면 엔비드를 빼야 된다고 봐요. 음, 예. 근데 못 빼잖아요. 예. 이건 저는 아마 미국 대표팀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대표팀을 선택한 건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제 내피셜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네. 예, 주전을 약속했겠죠. 예,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엔비드 르브론 같이 나올 때 수비 불안하고 AD 밤에다 봐요. 백업으로 나와서 이들 스위치 수비할 때 되게 무섭긴 한데 또 이거 독일 대표팀한테 엄청 공격당하더라고요. 예, 네. 발 느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빅맨이다 보니까 커버 그렇죠. 공간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 선수들 네. 올해 수비수급 빅맨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독일을 이 올림픽 본선에서 만약에 토너먼트에서 만나면 미국이 이길 수 있을까? 음, 장담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독일이 그날 3점 한두 개만 더 터졌어도 미국 졌어요. 사실, 진짜로. 슈로더만 좀 더 잘했으면 독일이 예. 잡았던 경기였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그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독일 상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호주, 세르비아, 뭐 캐나다 이런 팀들도 그냥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면은 미국을 잡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는 릅듀커가 나와도 물론 듀란트는 안 뛰고 있지만 이제는 미국이 압도적이지 않구나. 예, 여러 가지 약점들을 상대팀들이 다 준비하고 공략하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에 가장 가까운 팀은 미국 대표팀이다라고 말씀하실 거죠? 음. 그렇죠. 여전히 가능성 많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 정도 로스를 꾸리고 났으면 80%, 90%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8, 수 90 있었어요. 넘죠. 거의 뭐 95 이상 어, 가야죠. 그렇죠. 예, 네. 지는 게 화제가 되는 팀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음, 95%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60% 되나? 예, 솔직히 말해서
예, 독일, 세르비아, 캐나다, 프랑스한테 물론 프랑스는 좀 기대보다 별로라서 뭐 좀 빼긴 해야 될 것 생각보다 같은데 전 차라리 엔비디가 프랑스에서 뛰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예, 근데 또 프랑스는 지금 사실 앞선이 문제거든요. 가드진이 완전 그것도 붕괴 그래요. 상태라. 네.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 5, 60% 우승 확률이 그래도 1등이긴 한데 장담 못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제는 미국의 시대는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프랑스 올림픽 말고 LA 올림픽 때 금메달 못 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홈에서? 음, 진짜로? 예, 진짜 그런 생각이 저는 진짜 들거든요. 이번이 사실 르브론 듀란트 커리 다 뛰는 마지막일걸요? 셋 다 안 나올 마지막이죠. 거. 아니, 당연히 은퇴하고는 안 안 나올 것 나오지. 같은데. 못 예,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네. 지금 구성으로 보면 테이텀, 에드워즈, 데빈 부커가 엔비드까지. 근데 엔비드도 그때 30대 중반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때 또 무릎 상태가 어떨지 몰라요. 그래서 카와이는 당연히 없을 거고 그때도 그러면은 야 이거 그때 되면 그냥 되게 무기력할 수도 있겠는데 솔직히 전 지금 테이텀이나 에드워즈의 레벨이 네 아쉽습니다. 네 뭐 이거 나중에 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아무튼 미국 진짜 위험해요. 이번 올림픽이 금메달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막상 이기긴 하지만은 이제 압도적인 팀은 절대 아니다. 어떤 멤버를 그러면 구성해도 턱 밑까지 쫓아와 있는 팀으로 꼽으신다면 어느 팀을 네 꼽으시겠습니까? 아니 유럽 팀들 다예요. 유럽 팀들 다. 캐나다보다 유럽 팀? 캐나다도 있죠. 예, 네. 캐나다, 세르비아, 독일, 그리고 프랑스는 그때는 아마 더 좋아질 거고, 프랑스, 뭐 이런 팀들 있잖아요. 네. 유럽을 대표하는 팀들, 뭐 네. 스페인도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는 미국 대표팀이 승리 장담 못 하겠다. 진짜로. 음, 예, 지금 미국 약간 릅듀커 이후 세대가 지금 사실 뚜렷한 아이콘도 없고 압도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도 없어서 지금 우려를 많이 사고 있는데 심지어 올해 드래프트도 미국인 선수 1순위가 아니었죠. 1, 2순위 다 프랑스가 뭐. 프랑스가 근데 가져갔죠. 쌀을 네. 진짜 못하더라. 그러니까요. 예, 뭐 그렇긴 한데 그건 또 별개 네. 얘기긴 하고 아무튼 서머리그에서도 사실은 뭐 가장 화제를 모은 미국 선수가 브로니 제임스였을 정도니까 그, 예. 셰퍼드인가 걔가 미국에 아닌가요? 리드 셰퍼드 잘하죠. 근데 네. 그 선수가 되게 잘하는데 올림픽 나갈 레벨 선수로 클 하기야, 수 그건 또 있을지는 그러네요. 네. 4년 안에 클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음, 아무튼 미국 농구가 좀 위험한 게 솔직히 저는 미국 독일 경기 보면서도 무슨 생각냐면 농구는 독일이 잘한다. 미국이 이길 뿐. 음. 진짜 그런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오히려 되게 신기한 게, 그냥 빅맨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슈퍼스타가 있는, NBA에서도 굉장한 활약을 펼치는 슈퍼스타가 있는 팀이 미국을 위협하는 느낌이 아니라, 음. 오히려 조직력이 진짜 딱 잡혀 있는 팀들이 미국을 잡아먹을 수 있을 만한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피바 농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NBA 선수들의 리머텍 능력을 좀 과대포장시켜주는 면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되게 나름의 소신인데 네. 왜냐하면 선수들이 페인트 존의 근처에 상주하면서 존 디펜스를 섞어가면서 하는 그 정말 피바 농구는 사실은 웬만한 찬스 아니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림을 어택하는 상황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음, 진짜로. 예. 그리고 유럽 선수들은 그런 수비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 많이 뛰면서 유로리그에서 뛰고 그 10명 대표팀에서 뛰고 그러면서 그 수비자 3초를 넘는 수비에 너무 적응이 잘 돼 있어서 그런 존 형태로 페인트 존을 완전히 감싸는 수비를 네. 잘하는데 지금 사실 미국 선수들 다수가 페인트 존 어택하는 선수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엠비드도 그렇고 르브론도 그렇고 커리도 사실은 돌파 공간 많이 얻지는 못하잖아요. 커리 되게 네. 잘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그 어떤 약간 유럽 스타일의 볼 얻는 움직임, 컷 킥아웃, 모션 오펜스 이런 것 통해서 되게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순간순간적으로 무너지는 로테이션을 리머텍으로 부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미국 선수들은 대부분 핸들러예요. 볼이 있어야 되는 그러네요. 선수들이에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이 막 엄청난 뭐 헤비핸들러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냐면 볼이 없을 때 이 선수가 리프트라고 하는데 코너에서 윙으로 올라온다든지 혹은 예. 윙에서 코너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한 번 가져가 주는 게 그 페인트 존의 헬프 수비의 퀄리티를 떨구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벌려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진짜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공간 넓어진다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 수비의 퀄리티를 바꿔버려요. 예, 음, 근데 미국 선수들은 다 공 가지고 하는 선수들이라 특히 데빈 부커가 저는 자꾸 눈에 띄는데 엄청 못하는 그런 건 아닌데 독일의 막 이런 옵스트나 이런 선수들이 움직임과 너무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부커는 항상 핸들러로 외곽에서 퍽퍽한 선수다 보니까 볼이 없이 커리나 르브론이 공격할 때 윙에 서 있을 때 코너로 내려가 주면 상대가 수비가 더 흔들리는데 혹은 윙으로 올라와 주면 공간이 더 넓어지는데 그 볼을 뭔가 그 막 플레이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 한 번의 움직임을 가져가 주면 되게 좋은데 그런 것들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안 하던 플레이니까. 그러니까 안 하던 거고 몰랐으니까 예. 근데 할 필요가 없었고, 예. 근데 독일이랑 너무 대비되는 게 독일은 네, 그게 딱딱딱 이루어져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농구의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최근에 그 올림피아코스 유로리그 우승팀 감독이 보스턴이 왜 월드 챔피언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붙으면 보스턴이 압도한다고 봐요. 네, 그건 보스턴이 맞죠. 네, 압도한다고 봐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유로리그 우승팀 레벨의 그런 탑 레벨의 감독들이 왜 NBA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는 이해는 돼요. 음,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NBA는 수비자 3초룰도 없는 3초룰이 있는 리그에서 그 어떤 공격적인 혜택을 받고 있고 플러스로 그런 스크린 세팅, 볼 오는 움직임에 대한 어떤 이행 능력이 미국 선수들이 솔직히 유럽 선수들보다 떨어져요. 음,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좀 덧붙이는데, 그 터키 농구 천재로 또 휴스턴 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알파란센 군이 네, 지난 센군. 시즌 중에 팟캐스트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나는 11살, 농구 시작한 뒤로 11살인가 12살까지 피켓롤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까지 뭐 했냐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볼 없이 움직이는 거, 스크린 서는 거, 이것만 계속 훈련을 했대요. 왜냐면 음, 유럽의 농구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럽 쪽에서 어떤 농구 교육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11살, 12살까지 하고, 그다음부터 2대2도 해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없이 움직이는 걸로 서로 잘 움직이면 스코어 매기고 그렇게 하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NBA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볼 핸들링, 크로스오버, 뭐 아이솔레이션 이런 기반의 풀업 점퍼 이런 농구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되게 화려하지만은 실제로 유럽이나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뭐랄까 지도자 레벨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 농구가 좀 수준이 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전략 네,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네, 그런 흑인 네, 선수들 특유의 리듬감, 개인 능력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다 만회하고도 남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농구의 트렌드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는 미국 선수 음, 적어지고 오히려 그런 볼 없는 움직임이나 스크린 세팅 그런 것들로 팀 오펜스를 살려주는 선수들이 더 레벨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미국 오렌베이 팀 비무기인 선수들이 다 독식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인프라에서 농구 안 배운 선수들이 지금 NBA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돈치치, 요키치 이런 선수들, 아데토쿤보. 예,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음, 선수를 폄하할 게 아니라 앤서니 에드워즈 이번에 플레이하는 거 보셨죠? 아, 예, 예, 예. 전형적인 그냥 예, 그런 선수예요. 저는 에드워즈를 뭐 깎아내릴 생각은 없는데 그냥 정말 전형적인 NBA 스타일의 농구예요. 앤서니 에드워즈는. 근데 네, 에드워즈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농구하면 아마 피바 무대에서 폭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예. 그러게요. 아마 지도자들은 상대팀 지도자 에드워즈가 약점이라 생각할걸요? 음, 수비도 음, 못해. 음. 수비에서 계속 스위치 커뮤니케이션 안 돼서 계속 놓치고, 공격할 때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터프샷 뻥뻥 날리는데 다 안 들어가고, 그래 놓고 무슨, 뭐, 내가 1옵션이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농구의 그런 코칭 시스템을 다 보질 않아서 제가 이런 얘기 함부로 하긴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결과값만 봐서는 미국 농구의 이 코칭 방식이 약간 이젠 유럽에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야, 그러면 진짜 동아 씨 예, 말 들어보면 그런 것 같네요. 예, 이게 미국이 맨날 저는 좀 옛날에 야구를 그렇게 좋아했다가 야구를 싫어해졌던 것 중에 음, 하나가 본인의 시리즈를 월드 시리즈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맞아요. 맞긴 맞는 말인데 음, 미국의 MLB 같은 경우는 월드 시리즈라고 부르는데 그게 난 너무 야, 너는 자의식이 쩐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NBA 같은 경우도 그럴 거예요. 세계 최고의 리그는 우리 리그고 우리나라가 농구를 제일 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인데 차라리 역으로 유럽 가서 이런 지도자 연수라던가 이런 과정이 오히려 필요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그 지도자 레벨에서 보면은 솔직히 NCAA 그 대학 농구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맞아요. 실제로. 예, 그렇다면서요. 왜냐면 거기 움직임은 학생 농구다 보니까 더 네. 조직적으로 가는데 근데 르브론 제임스 그런 말 하잖아요. 브로니 경기 보다가 깝깝해 죽는 줄 알았다고. 너무 재미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NBA 선수들의 시각 차이예요. 예. 근데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걱정이 진짜 많이 된다. 제가 음. 봤을 때는 이제 한 2030년대 되면은 미국은 그냥 약간 이건 너무 조롱인가? 축구의 잉글랜드처럼 왜 종주 결승까지 갔는데? 네, 유로 네, 결승까지 가는데 네. 종주국이지만 우승 가능성은 확실할 수 없는 나라가 언젠가는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뭐 어떤 슈퍼스타들이 쏟아질지 모르죠.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유럽 선수들이 농구를 더 잘하거든요. 그러게. 예. 그래서 개인 능력으로 압도를 못하면 미국 대표팀 조금 걱정된다. 이게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농구를 누가 제일 잘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결국에는 뭐 이기고 피지컬과 득점력과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것이냐, 아니면 농구라는 스포츠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음. 어떤 뭐 팀 전체의 유기적인, 결국 농구도 팀 스포츠란 말이죠. 네. 팀 유기성을 가져가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살리는 게 진짜 제대로 재미있는 농구냐, 뭐 축구도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은 동환 씨가 왜 그렇게 조직력 있고 이런 농구를 좋아하는지가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NBA에서 막 전임맨 혹은 계약 방출되는 유럽 선수들이 피파에서는 왜 미국 선수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다닐까? 음, 슈러더도 이제 약간 전임맨처럼 돼가고 있고, 예, 사실 그렇잖아요. 다니엘 그러게요. 타이스도 그렇고, 네. 이거는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음, 예, 그래서 미국은 이번에 솔직히 르브론 커리 듀란트가 출동하는 것 자체가 굴욕이에요. 원래 미국 농구라면 이미 네. 그만한 스타들이 나와서 그렇지. 맞죠? 자모란트 자이언 부상 없이 논란 없이 나와서 압도를 해야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자체가 미국이 많이 저물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올림픽은 우승할 것 같긴 하고 일단 지켜보시죠. 올림픽 한번 보고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미국을 깎아내렸는데 그 정도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네. 그렇죠. 뭐 어쨌거나 오전 전승한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겼어요. 경기 내용은 어땠고 뭐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이기긴 이겼으니까 결국 스타 파워로 이기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들고요. 아주 동환 씨가 또 흥미로운 얘기 해주셔가지고 농구를 또 찐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기는 게 미국이니까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긴 저도 해요. 네. 깎아내린다. 아무튼 지켜보시죠. 제가 또 보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